강의실이고요. 여기가 뭐 이쪽에 보시면 이런 기계들도 있고, 네, 뭐 전기 관련된 이런 게 다 있고요. 전동기 및 발전기 사용법. 제가 푸는 문제들이 뭐 요런 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2012년도) 거부터 다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번 문제부터. 자, 정답은 풀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자, 1번의 정답은 수학 문제 좀 풀어보실래요? 하이 BP.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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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공식 너무 싫고요. 보기도 싫어. 잘 봐요. 금방 여기 있죠. 보자. L이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서의 L은 잘 봐요. 여기서의 L은 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요 옆으로 와서 여기서 또 L은 요 공식이에요. 이래서 제가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L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요 공식 특히 뭐 이거 뭐 평면 도체 간의 작용력은 뭐냐 마이너스 16파이 입실론 A의 제곱 Q 제곱인데, 근데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면은 어디 있더라. 그리고 W도 잘 봐요.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W는 2분의 1 LI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조금 간단한 문제고, 시험장에 가서는 이 문제를 보고 시험 한 20초에서 30초 이내에 풀어내야 돼요. 한 문제 1분 정도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i도 여기서는 또 j.s r분의 2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여기서 l은 i분의 n파이, 여기서 l은 i의 제곱분의 2w. 요건 i였구나.
여기서는 또 뭐 P는 2 곱하기 H는 2H, 뭐 이런 형태로 볼 때마다 공식이 다 달라져서 여기서의 E는 2파이 입실롱 제로 R분의 감마. 아 그래, 여기서 또 전류 I는 dt분의 dq죠. I죠. 자, 여기는 I는 j.s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E는 여기에 보시면 T가 나요. 이 앞에 E 보이시죠?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진한 E고요. 이거는 그냥 E예요. 색깔 차이 보이시죠? 진한 E는 또 다른 E예요. 봐요. I도 소문자가 있고 또 대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R이라는 것도 R이 있고 RG가 있고 RS가 있고 뭐 RA가 있고 막 R0도 있고 막 요것도 뭐 H는 ER H0는 막 이런 형태고,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수학 공식으로 살짝 넘어가 드리자면 FA는 4파이 입실롱 제로 1분의 R의 제곱분의 QA 큐비 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분의 2.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를 보고 문제풀이가 점전화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B점에 작용하는 힘 F는 무엇인가, 힘은 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F는 FA-FC 인데 이 FA의 값을 또 몰라요. 그래서 이 F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A의 값을 구했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1.8 1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넣어야 되고요. FC도 또 모르네. 그래서 FC 또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서 FC를 해서 이렇게 곱해서 결과적으로 답은 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야 돼서 힘들어요, 좀 많이. 그러니까 꼬아서 이렇게 몇 번 풀어내야 되니까 공식 한 개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식 내에서 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뭐 요거는 뭐 중심 자기는 n회 감았을 때의 중심 자기의 몇 배인가, 공식은 이거예요. HM은 n분의 m 제곱 곱하기 HN이에요. 오씨, 이게 뭘 뜻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HM을 구해야 되는데 HM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HM을 구하는 공식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AM분의 M.I는 2파이 M분의 L 분의 M.I는 L분의 파이 M의 제곱 I. 여기서 HN도 구해야 되죠. 이 공식에 대입하려면 HN은 또 따로 또 이 공식을 써서 또 구해줘야 되고, HN분의 HM은 그냥 대입을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N2분의 M2가 된다. 아무튼 이런 공식을 다 이렇게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것도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아까 전에 F 뭐였죠? 계속 헷갈려 죽겠는 게 여기서 F는 또 다른 F인데 여기서 F는 또 다른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공식은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의 정답은 F는 EF1 코사인 45도를 구해야 되는데 F1을 또 몰라요.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F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F를 구해서 어찌어찌 F1의 공식에 대입을 하고, 그래서 F1을 구하고 다시 F2까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정답을 하나를 구한다. 고작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거 보고 공식을 다 떠올려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도 좀 달라요. 여기서 공기 중에서라고 적혀있는데 뭐 진공체 중에서 뭐 중에서 여기 공기라는 게 말고 다른 거 한 개 들어가면 완전히 공식이 또 새롭게 쫙 다 바뀌고요. 이 중에서 뭐 다른 단어도 똑같이 한 개만 바뀌어버리면 공식이 완전 달라지죠. 뭐 그거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쉬운 건 이렇게 쉬워요. 여기서 또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제곱의 Q네. 제가 이게 1과목이거든요. 아직 2과목은 보지도 않았고 저는 3과목을 저희가 특강을 들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3과목하고 현재 2과목하고 이렇게 3과목하고 1과목 이렇게 마스터한 상태고 이 과목도 전부 다 3과목이죠. 3과목도 전부 다 수학이에요. 여기서 또 NS, F, S2 이런 거는 공식이 다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도 NS는 P1분의 120F1 그러니까 여기서 NS 쓰는데 이 다섯 과목 전체 다 여기도 어디 보면 NS가 나와요. 여기도 Q가 나오죠. 이 과목인데 N 아니다 P로 해야 되죠. 이 과목이에요. PS 공식 저거죠. 여기서도 PC도 있고요. PS 또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는데 있어요. 아무튼 여기 있네. 이 과목에서 또 공식은 이거 PS는 또 이거고요. 자 여기선 또 PS가 어딨냐. 여기선 또 요런 공식 과목이 전부 다 수학이거든요. 요런 들어 수학 단어를 똑같은 거 A나 B나 C나 E나 F나 이런 걸로 다 똑같이 통일해서 쓰는데 다 과목마다 또 그게 다르니까 풀이가 여기 1번 과목에서는 예를 들면 F가 힘이라고 작용을 한다 치면 2번 과목에서는 F는 회전수 여기 3번 과목에서는 F는 또 예를 들면 동기 화력 이런 형태로 과목마다 똑같이 F 쓰면서 그 F에 관한 공식이 이 1과목에만 해도 F는 관련해서 F는 해놓고 나오는 공식이 한 4, 50개라고 보면 되고요. 똑같은 F로 시작하는데 F는 해서 공식이 4, 50개 되는데 2번 과목도 똑같이 F는 해서 공식이 4, 50개 되고 근데 1번 과목과 공식이 완전 의미가 달라지니까 F에 3번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4번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전에 이게 무슨 차이? 잠시만요. 나중에 회사 가면 쓸 것들 DC 파워 서플라이 이거는 삼상이네.
델타 결선. 이게 모터인가? 이 양념 때문에 배울 텐데 이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형들 문제 풀었던 종이가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연습장으로 지금 형들 쓰는 거. 저희는 이 중에서 제 자리는 여기고요. 저는 요 두 개를 이렇게 쓰고 있고, 과대형은 저쪽에 앉고, 뭐 몇몇 형 한 명 더 여기 앉고, 여기까지 이렇게 대략 한 이 정도 인원이 쓰고 있어요. 전력 전자 실험 장비. 아이고 머리야. 봐도 모르겠다 이거. 태양광. 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태양광의 발전 시스템. 여기는 저희 그 과가 아니에요. 아, 우리 과인가? 여기 우리 과 건가? 전기과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전기과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DC 뭐 파워 서플라이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린 에너지 실습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4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층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강의실들이란 말이죠. 전부 다 4층은 전기과가 쓰는 거긴 한데, 스마트 전기과 맞네요. 사용부서 우리 과구나. 2학년 때만 배우는 거구나. 1학년 때 안 배웠으니 뭐. 현장님 오늘 제 방송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제가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2012년도 이 기출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외워야 되고요. 2012년도 거만 외울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12년도 뭐 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오늘 하루 만에 이거 이제 다 봐야 돼요. 자, 14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이런 거 싹 다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다 외워야 돼요. 형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공중의 유전율. 입실령 제로는 요거 제로 C의 제곱분의 1, 4파이 C의 제곱분의 10의 7승, 12파이 C는 1,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은 분의 1. 여기서 V0를 모르기 때문에 V0 또 구하는 광속을 구해줘야 되고, 여기서 또 V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V를 또 구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이 문제도 문제가 뭐 자화의 세기 J와의 관계식을 물어보는데, J는 1 플러스 N 가로 열고 요건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냥 수학입니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여기는 힘 F를 물었는데, F는 2F1 코사인 45도. 근데 F1을 모르기 때문에 또 F1을 구해야 되고,
F1을 풀다 보니까 또 F가 들어가, 이건 공식 빼고 바로 풀이 들어갔는데 공식상은 F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되고, F1이 뭐지 해서 F1 공식을 또 떠올려야 되고, 그 수만 가지 있는 또 공식 중에 F1 이 공식을 찾아 떠나야 되고, 수만 가지 뭐 F는 4파이 실렁 제로 R 제곱분의 Q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또 그 중에 이 공식이 맞다는 거를 생각해내서 이 공식을 떠올려서, 그래서 이 공식을 떠올려서 이 전부 다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F를 구했고, 이제 이 F 구한 걸로 여기 F1에 대입을 시켜서 F1의 공식을 쫙 생각해내서 풀어서 제출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F2 이 공식도 떠올려서 F2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돌아와서 F는 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게 겨우 한 개 문제 푼 겁니다. 문제는 딱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도 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해석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무조건 인강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소 인강 짧은 게 6개월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6개월, 그 전문가들도 최소 짧게 잡은 기간이 6개월인데 저는 6개월이란 시간 없고 한 달이란 시간밖에 없고, 뭔 소린지 모르고 이해도 못하겠고,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와버리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뭔 공식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올해부터 문제의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숫자 값이나 보기가 전부 다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부는 하고 있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공식이 뭐 W는 뭐 2분의 1 LI의 제곱, 여기서 L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요. I가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공식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W가 또 다른 공식들이 수십만 개가 더 있고, 그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려고 하면 답도 없고,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그거죠. 그냥 문제 익히고, 여기 나온 이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를 싹 다 그냥 눈을 이렇게 한번 스캔 뜨고 한 번 더 스캔 뜨고 한 번 더 스캔 뜨고 해서 눈에 익힌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있겠어요. 뭐 그냥 풀이 안 보고 답만 외워야 돼요. 지금 우선 현재로서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의 코일 권수를 5배로 하였다면 인덕턴스의 값은 해서 뭐 공식이 쫙 나오는데 필요 없고 25배 증가. 오케이. 그러면 코일 권수 5배로 하면 인덕턴스는 25배가 된다.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5배가 아니라 뭐 3배로 했다. 그랬을 때 인덕턴스의 값을 물었다. 근데 이 공식들을 전부 다 모른다. 뭐 남들이 생각했을 때 뭐 5배에서 25배에서 했으면 3배에서는 당연히 곱하기 5, 15배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에요. 공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아요. 이 시험 쳐봤자 떨어진다는 거. 근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래도 한번 맞춰보자,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과목당 20문제씩, 한 과목당 그 20문제 중에 12개 이상씩 맞춰야 되고요. 제가 그 20문제 중에 약 한 두세 문제밖에 모르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한 특강도 듣고 며칠 이렇게 공부했어도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론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최근 기출 문제만 이렇게 푼다고 해서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이론이 애초에 좀 적당히 잡혀 있고 기출 문제를 풀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구나 알 텐데, 왜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공식을 봐도 뭐 공식 볼 때마다 공식이 다 달라져 있고,
그냥 계속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연필 안 잡고 볼펜 안 잡고 눈으로 다 스캔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연필 볼펜 잡아봤자 풀 줄은 모르거든요. 잡아봤자 그냥 백지장에 그냥 요 공식 한번 따라 쓰는 거. 근데 그 따라 써봤자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문제마다 공식이 전부 다 다른데 F는 뭐 4파이 실렁제로 R 제곱분의 Q1 Q2다. 이 공식 외워야지. F는 4파이 입실렁제로 R 제곱분의 Q1 Q2다. 적어놓으면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오잉? 난 분명히 4파이 입실렁제로 R 제곱분의 Q1 Q2라고 외웠는데 여기서 F는 4파이 R이네? 그러면 또 F는 4파이 R이다. 다음 장 보니까 또 뭐 F는 뭐 20실렁제로 Q1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20실렁제로 Q1이다. 막 그렇게 끝도 없어서 답도 없고 적어봤자 의미 없고 눈으로 스캔 떠서 빨리 사진 찍어둔다는 느낌으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은 정해독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풀이 다 집어치우고 문제 딱 봤을 때 답이 바로 뭐다, 문제 딱 봤을 때 답이 바로 뭐다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잘 딸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는 감사한데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좀 웃기고 뭐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거는 제가 제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필기는 이렇게 붙어낼 수가 있어요. 네, 실기는 절대 못 붙습니다. 저는. 왜냐? 실기는 이론을 전부 다 거의 꿰뚫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필기야 뭐 이렇게 보기가 1, 2, 3, 4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운 좋게 잘 찍으면 맞아 떨어지고 하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술형 답안을 제출해내야 되거든요. 그 보통 한 개 문제 풀기 문제가 한 줄 이렇게 나오면 이 F용지에 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식 적었다가 단어 하나 잘못 적거나 단위가 하나 틀리거나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고요. 실기는 게다가 이론을 빠삭하게 말 그대로 알고 있어야 이론 빠삭하게 알고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거의 실기를 합격하는데 그 실기하는데 보통 필기는 그래 운 좋으면 한 달만 보면은 필기는 뭐 그래도 붙을 수 있대요. 그냥 계속 기존에 나왔던 그 문제들 계속 풀어보고 하면은 풀 수 있는데 실기가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2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전공했던 전공자들이 정말 진짜 4년제 가서 보통 4년째 되는 날 이제 4학년 되는 순간 시험을 치러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4년 동안 배우고 특강 6개월치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합격률이 한 50% 나올까 말까라 하더라고요. 실기가. 필기는 거의 다 합격하고요. 거기 애들은. 근데 실기가 정말 미친듯이 어렵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은 곱하기를 시험 문제에 곱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라고 쳐요. 더하기 빼기도. 근데 시험 문제에 곱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곱하기 그 이론을 모르고 곱하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냥 3이라는 숫자가 2개 적혀 있으면 9다. 4라는 숫자가 2개 적혀 있으면은 8이 막 4, 4, 16이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그냥 문제 답 이렇게만 지금 외우고 있어서 뭐 4 곱하기 4 마이너스 4는 뭐 또 뭐 곱하기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딱 이런 형태로 문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답은 이거다 라고 딱 그냥 여기서 숫자 값이 하나만 바뀌어버리면 답이 완전히 딴 거 되고 그럼 전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고 고민 중이에요.
필기야 운 좋아서 붙는다 치는데 실기가서는 안 될 거를 알고 있는데 참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기과 4년제 다니신 분들이 전기과 나와서 4학년 때쯤 돼서 특강 6개월치를 듣고 그렇게 시험을 쳐도 4년 동안 배우고 특강 6개월치 딱 그 자격증 전문 특강 6개월치를 들어도 합격할까 말까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야 뭐 그분들 나름이고 저는 저 나름인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건 이거죠. 그만큼 기초가 되어 있고 기초가 튼튼하게 4년 동안 쌓아져 왔는데 거기에서 특강 6개월치까지 완전 핵심 포인트만 빡 집어넣었는데도 불합격을 하는 게 실기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됐죠. 이제 한 달. 네,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처음에는 막 이론 먼저 잡아야겠다고 이론부터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이론 보려고 하면 한 과목도 이 정도짜리 1200페이지 정도짜리가 되거든요. 약 한 8000페이지 정도를 이론을 거기 글자로 이렇게 줄글로 쫙 적혀있는 이론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를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평범하게 진짜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서 넘어가면은 네 8000페이지 뭐 한 달 동안 다 읽겠죠. 근데 문제는 그 8000페이지에 있는 그 분량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달 안에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정말 불가능합니다. 천재들도 전기 산업기사는 웬만한 다른 산업기사들이랑 달라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네, 전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 뭐 기사,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산업기사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그 수준이랑 전기 산업기사랑 비교하면 돼요. 전기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전기 쪽을 이렇게 알아주는 이유는 다른 그 산업기사들에 비해 전기 산업기사가 그만큼 좀 많이 어렵고, 다른 산업기사가 아니라 거기서 뭐 기능장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저희 전기 산업기사랑 맞먹고 있으니까, 저희 산업기사가 이 정도고 기사는 한층 더 위고 그 위는 이제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전기가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기능사까지는 괜찮아요. 기능사도 전기가 기능사 분류들 중에서는 최고 어려운 탑 1이라고 들었거든요. 1 아니면 2 정도로.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사 중에서 최고 난이도 어려운 거 1, 2 탑 안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알고 있죠. 지금 이제 1학년 끝났어요. 근데 1학년이 끝났는데 1학년 1학기하고 군대 갔다 왔고 지금 이제 2학기 복학해서는 바로 비대면 수업 들어가서 제가 배우던 내용들이랑 과목도 많이 달라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1학년 2학기 돼서 이어서 배워나가면은 그러면 그래도 내가 배웠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기초가 다시 잡힐 텐데, 근데 복학해서 과목도 달라지고 진도 나갔던 내용들도 달라지고 애초에 처음 듣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2주 비대면 수업으로 전형이 됐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는 그래요. 학교 학생 전체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바로 학교가 중단이 돼요. 2주간 비대면으로. 그 과만 또는 그 사람이 방문한 곳만 뭐 그렇게 문 닫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비대면으로 바뀌거든요. 음.
쉽게 얘기하면 그 느낌이 딱 그냥 제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저는 토끼라고 쳐요. 토끼인데 호랑이가 저기서 저희가 이제 호랑이랑 상대로 싸우러 가야 돼요. 싸우러 가야 되는데 옆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호랑이라도 뭐 이렇게 뭐 네가 토끼지만 호랑이라, 그래 어떻게 열심히 하면 싸울 수 있을 거야. 네가 몸만 열심히 단련하면 호랑이랑 싸워도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열심히 꾸준히만 계속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를 상대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토끼는 이미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호랑이에 빈틈이 없어요. 우선은 빈틈이 없다는 조건 하에요. 토끼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빈틈없는 호랑이를 상대로 정면 승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다만 저도 그거를 노려보는 거죠. 필기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합격을, 지금 이거는 필기책이라서 이 정도야 뭐 보다 보면은 한 달 아니면은 필기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가 정말 답이 없다는 거죠. 참 근데 상원이 하이. 돈 냈음 작동 안함? 맞죠. 저도 토끼가 한번, 하이하이 상원이, 토끼가 한번 호랑이 잡아먹었다는, 저도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토끼가 호랑이를 이겼다라고 소문을 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그게 제 바람이죠. 저도 꼭 이러고 싶죠. 누가 안 이러고 싶대요. 누가 전기 안 따고 싶대요. 따고는 싶어요. 저도 너무 따고 싶어요. 대기업 뭐 너무 가고 싶고요. 다만 불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네. 교수님들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필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라고. 실기를 가보면 보통 학생들이 필기를 다 따놓고 실기에서 다들 멘탈이 나가서 다들 시험을 응시를 안 한대요. 네이버에도 검색해보세요. 정말 다들 필기 응시자는 뭐 4만 5만 명 되거든요. 근데 실기 응시자는 4,000명 5,000명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중도 포기로 다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해서. 전공자들도 그렇고, 하긴 뭐 전공자니까 이미 산업기사 필기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겠지만, 그런 전공자들이 도전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대요. 필기하면서. 정말 답이 없대요. 교수님 또한 너희가 필기해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면 실기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괜히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대요. 이미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요? 슈러님 뭐라 했는데요? 못 봤어요. 아마 필기 따면, 네, 2년 안에만 실기 따면 돼요. 맞아요. 필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은, 괜히 교수님은 그거죠. 헛된 희망 안 주고 딱 팩트만 진짜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히 안 되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 동기부여 막 해주지 않고, 교수님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 다들 해주시죠. 아 그래, 전기 산업기사만 따면 대기업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근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고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어느 정도 쉽게 느껴지고 이건 뭐 한 달, 두 달 안에 이거를 다 이렇게 보고 웬만한 문제를 저처럼 이렇게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 다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면은 실기를 쳐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왜냐?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풀어낼 수 없고 시간은 짧고 답만 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기 와서는 답만 이때까지 외워오는 방식밖에 못했기 때문에 풀어내는 걸 할 줄 모르는데 실기가 서술형으로 쫙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1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유튜브 계집녀가 말해줍니다. 아, 유튜브 계집녀, 예, 설정해 놓을게요. 링크로만 하면 나오지 않나요? 전 계좌 바로 써서. K스타왕님 가수세요? 어떤 노래 발매하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스타왕님 재밌게 유튜브 이미 구독했죠. 재밌게 본다. 영. 아. 게다가 문제 답만 보는 게 정말 지금 답이 없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하긴 할 거예요. 이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더 쉬었다가 문제 답만 보는 게 정말 답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는 여기서는 넓이 4mm의 제곱, 간격 1m의 진공 평행판 콘덴서에 1쿨롱의 전하를 충전하는 경우 평행판 사이의 힘 F는? 이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답을 이거 2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번이 정답이네. 8 입실롱 제로분의 1 이렇게 답 보면 그냥 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답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기출 유형 문제가 싹 다 바뀌었어요. 저희는 문제은행에서 거기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이때까지는 컴퓨터가 문제를 거기서 콕 집어가지고 뭐 한날에 시험을 치고 한날에 그 뭐 3월 1일이면 3월 1일 날 딱 학생들 전부 다 시험 치고 그때 종이로 이제 다 똑같은 문제 풀고 네, 그 문제은행에 있는 그 문제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안 바뀌고 슈퍼 스티커는 얘 말 안 해줄 건데 아무튼 문제은행에서 네, 그 몇 년 동안 문제가 안 바뀌고 그래서 저도 풀다 보면 같은 문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이 한 못해도 한 그러니까 뭐 2010년도에 1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2010년도에 3회차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문제가 한 4, 5개씩 그렇게 중복돼서 나와요. 4개씩 정도 꾸준히.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2, 3개 정도는 제가 다 풀 수 있고 안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똑같은 문제 보기도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 많이 나올 때는 한 7개, 8개까지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한 3년치 거를 보잖아요. 그럼 이 3년치 거는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3년치 거를 보면은 3회씩 1년에 3번씩 시험 치니까 3회씩 문제가 모여 있고 180 문제 정도 보면은 2012년도 거 풀 때는 이 180 문제 중에 제가 봤던 문제가 여기에 또 하나씩 각 뭐 10년도에 나왔던 문제, 12년도에 나왔던 문제 막 그 종합적으로 13년도 뭐 문제 보면 거의 한 10개 이상의 아는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0년도 거까지 거의 보고 2021년도 거를 풀어보면 전부 다 이미 거의 한 번씩 봤던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필기가 쉬운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2010년도 거부터 봐오면 2010년도에 총 60문제 그렇게 10년 동안 보면 600문제 600문제 중에
다음 회차에도 또 똑같이 이거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 24살입니다. 이렇게도 후원할 수 있구나. 네, 저 24살이에요. 형님, 아프리카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형님께서 채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제가 채팅 관리합니다. 아프리카 TV는 저희 유튜버 매니저분들 아무한테도 안 맡길 거예요.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상원이는 제 실친이고요. 무튼 그렇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빨리 문제답만 외웠다고 하는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보기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답만 외우면 그 다음 문제 보면 이거 2014년도에 봤지 몇 년도에 봤는지 기억 안 나죠. 이거 아까 봤던 문제지. 답은 2번이지. 아무것도 머릿속에 풀이 안 떠올려도 돼요. 그래 이거 답이 3번이었지. 이건 답이 2번이었지. 이거는 답이 1번이었지. 뭐 3번이었지. 이건 모르겠네. 이번에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네. 체크. 그러면 체크해 놓은 건 나중에 다시 다 풀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C는 EC0. 오케이. C는 EC0. C는 EC0. 오케이. 외웠어. 이래서 다음에 또 이 문제 나오면 그래 C는 EC0 이거네. 이런 형태로 풀어왔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론을 다 문제 풀이를 외운다는 건 말이 애초에 안 되고요. 한 달 안에 이론을 전부 다 빠삭하게 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쉬운 것들은 이해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가 수천 개인데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론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말도 안 되고 오늘 저녁 9명 정도 들어오는데 맞죠. 이론 없이 보면은 100% 떨어집니다. 선생님 동생 그게 전자내가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반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공부해야 되고요. 이론 공부만 3개월. 인강 딱 들으면서 혼자서는 어렵고요. 인강 딱 들으면서 3개월 그렇게 공부해야 절반 알고요. 인강이 최소 6개월 붙어 있는 게 6개월 이전으로는 본인들도 인강 내용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6개월 최소한으로는 못 줄이거든요. 6개월을 들어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규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TV가 아니라서 여기는 별풍선은 따로 안 뜨더라고요. 유튜브 후원만 뜨더라고요. 설정 제가 좀 많이 바꿔 놓을게요. 자,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포기하고 약간 이러고 있는 이유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필기는 그래도 합격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필기도 약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보기가 다 달라지고요. 문제의 숫자 값이 다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저처럼 이렇게 한 달을 투자해가지고 이전에 한 달을 투자했었거든요. 한 달 투자해서 문제답 외운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보기가 싹 다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이 문제 이제 그 시험장 가면 그 느낌 되겠죠. 이 비슷한 문제 나 봤는데 답이 뭘까? 애초에 풀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는 봤는데 답은 몰라. 풀이도 몰라. 찍는 수밖에 모든 문제를 같은 답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맞죠? 그냥 보통 웬만큼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한 달? 누구나 그냥 한 달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딸 수 있는 거였다면은 개나 소나 전기 산업기사 다 따고 있을 거고요. 개나 소나 다 합격했을 거고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고작 이거 잠깐 본다고 이렇게 합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산업기사 그 전기 산업기사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구나 다 따내는데 뭐 한 달 공부 제대로 이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보유하고 있을 텐데 몇 달을 준비해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한 달 만에 준비한다? 너무 어렵기도 한데 저는 철도 면허 준비 중인데 세준님은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도 철도랑 약간 비슷해요. 면허는 아니지만 저는 전기 산업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빵도 이런 2개월은 봐야 함. 말도 안 되죠. 그래도 필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문제가 뷰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필기는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필기를 시기는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아니요 철도 쪽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산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기에서 노리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긴 한데 최소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전기산업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토익, 자소서, 면접, NCS 이렇게 7가지를 모두 다 이제 8월 말까지 전부 다 준비를 완성을 딱 해놔야만이 9월 달에 면접 들어올 때 채용 들어올 때 합격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이든. 그래서 최고 기초 베이스가 그거예요. 전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거를 면접을 그러니까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8월까지 쉽게 얘기하면 1회차에 지금 다 떨어지면은 1회차 필기 1회차 실기만에 안 붙으면은 애초에 그 어디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다음에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쏠게요. 뷰리님 감사합니다. 뷰림 뭔가 익숙한데 신반 사람인가? 8월까지 대학 몇 년까지인데요? 2년제예요 저는. 사원이구나. 땡큐 사원이. 대학은 2년제고요. 지금 이제 1학년 마쳤고 이제 2학년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고요. 케이스탕 누님. 네. 네 누님.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네. 무튼 저도 NCS 전공 기계 전기 선택 중에 전기는 미적분 거의 필수라 기계 선택하려고요. 저 게다가 기초 수학이 안 돼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아니 그럼 정초기를 작년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후회돼요. 군대 갔을 때부터 1학년 1학기 하고 군대 갔을 때부터 한 그 군대 기간 동안 충분히 전기 공부를 하고 복학을 했더라면 지금 이 정도 문제야 쉽게 다 풀어 나갔을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기초만 계속해서 다지고 이론 공부만 계속 꾸준히 했더라면. 네, 저 저녁에도 방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후회해봤자 늦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자 하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필기시험이 3월 12일이고요 실기시험이 5월 초인가 그쯤에 있어요. 쉽게 하면 필기하면 3월 달까지. 그래 앞으로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으니까 40일 평균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문제풀이 하면서 쉬운 거는 진짜 쉬운 거는 조금씩 이렇게 봐주면서 최대한 진짜 공식 딱 한 개만 한 줄만 쓰면 되는 이런 것들은 공식을 좀 외우면서 이해는 솔직히 그런 한 줄짜리는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우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공식을 쫙쫙 써내려 가야 된다거나 이해해야만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릴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NCS 플러스 전공 안 보나요? SK 하이닉스 면접 또는 채용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요즘에 스카이 대학 아니면은 채용 공고를 안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런 자동차 산업이 요즘에 많이 죽으면서 옛날에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뭐 선박 뭐 이런 쪽으로 막 많이 성장해서 스카이 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여러 이렇게 대기업으로 분류가 나뉘면서 많이 흩어졌었어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네, 그렇게 흩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나머지 대기업들이 좀 많이 죽으면서 스카이대 학생들도 1위는 스마트랙, 1위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전부 몰리고 있고요. 2위는 SK 하이닉스로 이미 인서울 대학 학생들도 스카이대 학생들도 전부 다 지금 하이닉스로 다 몰리고 있대요. 네.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원서 접수 자체가 제가 뭐 전기 쪽으로 이렇게 갈 거면은 전기 산업기사가 없으면 애초에 원서 지원이 안 돼요. 산업기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원서 지원이 돼요. 그 뭐지? 네, 그 조건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스타누님, 저 매니저 아무나 안 드리고요. 아무나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매니저를 드리겠습니까? 꾸준히 재방송 와주시고 막 그렇게 막 계속 막 서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제가 매니저를 드리는 거지. 네, 그냥 오늘 처음 무작정 와가지고 매니저 안 줄 거야? 나 삐진다? 막 이래버리면 네, 제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매니저 바로 첫날부터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대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득이죠. 하이닉스나 뭐 어떤 대기업 입장에서도 스카이대 학생들 10명, 뭐 다른 대학교 학생들 10명 이렇게 20명 뽑아서 이렇게 회사에 입사시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스카이대 학교 나왔고 자격증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대 내에서만 20명을 뽑아버리면 훨씬 더 이득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스카이 쪽으로 위주로 거의 다 뽑고 있고요. 근데 스카이 쪽에서도 취업률은 네, 취업 희망하는 곳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근데 그만큼 뭐냐 퇴사율이 높은 사람들도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퇴사율 높은 사람도 다 스카이 학생들이고요. 네. 그래서 퇴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만큼 회사에서 다시 좀 이렇게 다른 학교 기관에도 많이 이렇게 보낸다 하는데 근데 그렇대요. SK 하이닉스에서는 학력을 좀 중요하게 본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명, 이름. 음. 근데 저희 폴리텍 같은 경우는 막 웬만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학교고요. 네. 학력을 우선시 보니까 그냥 웬만큼 스카이대 뭐 이쪽 라인으로 나와서 전기 산업기사 하나만 있어도 합격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이 이렇게 폴리텍 나오거나 이러면은 최소 산업기사 자격증 스카이는 한 개만 있어도 되고 저희는 한 두 개, 세 개를 보유해도 애초에 좀 아찔한 상태고요. 네. 누나 본캐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머리 자를 때 되셨나 보네. 그럼 주캐로 오셔요. 본캐 아이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본인의 아이디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아이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본캐 본캐 아이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본캐 아이디 모르거든요. 아이디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캐 매니저 드릴게요. 회장님이시면,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다른 분이시거든요. 남성분이시거든요. 반삭은 저 안 할 거고요. 성전환 싹 가능? 가능? 농담입니다. 네. 어씨, 나 왜 접속에 계속 실패했다 뜨지? 와, 나 큰일 났다. 보조 배터리 챙겼는데 충전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었네. 저 옛날에 그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운동했을 때, 초창기에 운동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보자, 스노우로 찍었던가? 잠시만요. 저 반삭해서 넘기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약간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돼요. 헬로. 사진 삭제하고. 네, 반삭했을 때 넘기면 저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 아프리카 회장님은 스누피 형님이세요. 그 기억나시죠? L, S, O, 누, V, P, E 형님. 근데 아까 본인은 25살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회장님 아니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회장님께서는 형님들도 다들 아시는 키득 형님, SJ 멍충아 키읔 디귿 형님이 두 번째 부회장님이시고요. K 스타왕님 같은 경우는 뭐 본캐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무튼 말이 살짝 안 됩니다. 본인이 회장이라고 자칭을 해주셨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왜냐? 그 회장님, 부회장님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까 전에 트위치 방송이요? 트위치 방송 제 방송 회장님이시라고요? 트위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혹시 어떤 거이시죠?
슈로님이 항상 트위치에 주셨는데 저 트위치는 잘 볼 줄은 모르거든요. 트위치 어플도 안 깔려있네 이 폰에는. 무튼 그 뭐라고 얘기를 하셔도 회장님이시면은 우선은 그 뭐라고 해도 회장이라는 그거는 후원 금액으로 따지는 건데 그걸로 따지면 지금 현재 3사 모두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회장님은 SJ 멍충아 키득 형님께서 엄청난 그 아직까지 그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의 회장님이시고요. 아, 네, 저 이거 매니저를 줄 줄 몰라요. 나중에 그 톡방에서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만감 방송 끄고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저녁 방송 킬 때 그때 그 키기 전에 드리고 킬게요. 그리고 현재 아무도 없고 매일 소독하기 때문에 마스크 저희 공부할 때는 항상 마스크 약간 벗고 있거든요. 어차피 밑에서 체온 체크 다 하고 전부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손소독제 다 뿌리고. 네, 트위치 그러면 제가 제일 관리 못하겠다 느낀 게 트위치였는데 시로님을 트위치 관리자로 이렇게 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전 트위치를 모르거든요. 트위치랑 유튜브를 잘 모르고 아프리카 TV는 제가 했던 영역이니까 저 웬만큼 좀 알고. 슈로님께서 거절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네. 아, 피가 계속 나네. 휴지 없다 여기. 아, 맞다, 휴지 안 들고 왔다. 나 물티슈 있을 건데. 여러분 마스크 벗었다고 해서 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기 매일 1일 1회 소독을 하고요. 아침 8시에 전부 다 소독기 다 뿌리고 가고요. 그리고 저희도 들어올 때 체온 체크 다 하고요. 현재 게다가 플러스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3차 백신도 맞았고요. 온도도 아무 이상 없었고요. 손소독 이런 거 다 했고요. 네. 왜 지금 시간에 알람? 아, 지금 잠깐 쉬는 타임. 저녁. 슈르 형님, 저 형님한테 좀 몇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저는 트위치 컨텐츠 분류가 푸드 앤 드링크로 되어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크게 분류 안 나눠놨고 트위치는 이걸 컨텐츠를 꼭 태그해야만 방송을 킬 수 있더라고요. 이 어플로서는. 그래서 그 컨텐츠 태그를 어떤 그게 저랑 어울리고 어떤 태그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렇거나 그냥 넣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스트 채팅. 아,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보자. 현재 아프리카 TV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저 혼자 공부하는 거 같은 경우는 각도 좀 다르게 해서 저 그냥 공부하는 거 이렇게 방송을 하면 되지만, 저희 과대 형하고 형들은 저 방송하는 유튜버인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일부러. 먹방만 하는 컨텐츠다 그러면 형들 보고 형 나 맛있게 먹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 최소한 제 지인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방송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내 잠방이라는 컨텐츠 내세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오히려 잠방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 걸 왜 하는데? 니 자는 거 뭐하러 보여주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비판의 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여기 특히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거의 다 잠방하는 거, 방송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전 안 해요. 그래서 딸기나 뭐 승현이나 연우를 만날 때는 그렇게 뭐 방송을 키지만 그 친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저 방송 일절 안 키는 이유도 그거고, 최근에는 공부한다고 다른 친구들을 일부러 안 만났지만. 야 근데 뷰리미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네. 아프리카 TV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 아프리카 TV가 다시 시청자가 활발해지면은 채팅창 정말 관리가 어렵고요. 활성화가 한번 아프리카 TV가 제대로 돼버리면, 절대 저 우선 말씀드릴게요. 절대 유튜브에 계시는 형님들께서 아프리카 TV 시청자랑 싸움이 나선 절대 안 돼요. 네, 분명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절대 아프리카 TV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말씀하셔도 제가 응답을 할 테니까, 거기선 욕 날라오는 게 진짜 기본이고요. 패드립, 성드립 다 날라오고요. 네, 절대 그걸로 대응을 그쪽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채팅창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채팅창 관리를 할게요. 나중 되면은 형님, 그런 잡혀 찍히는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채팅들이 막 올라와요, 형님. 지금 이거는 진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맛보기 그냥 어린애들이 걷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나중 되면 성인들이 뛰어다니는 수준으로 엄청난 드립과 엄청난 그런 게 날라오는데, 그때 감당하기 힘드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채팅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제가 신경을 쓸게요. 그거는 이미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거를 많이 당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뭐 동시 시청자 뭐 30명, 40명 되잖아요. 한 5분의 1의 채팅에 욕설 및 패드립 및 성드립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런 거 쫙 올라오거든요. 다 무시하죠, 저는. 그냥 채팅은 그대로 놔둬요.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네. 근데 그 수준이 진짜 형님이 보시면 놀라실 정도로 진짜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싸움이 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서 절대 그분들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네. 그냥 평상시 소통, 괜찮은 말들만 형님께서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 채팅창이 이렇게 트위치랑 이렇게도 연동이 되듯이 아프리카 TV도 채팅 올라오면 뜨잖아요. 괜찮은 말들만 유튜브랑 이렇게 서로 호환해가지고 뭐 대화 이렇게 주고 받아 주시면 되는데, 뭐 아프리카 TV 분들이 뭐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뭐 제가 대답 못 읽고 있으면 24살입니다. 이런 건 답장해 주셔도 정말 좋은데, 뭐 저한테 태클 걸고 막 걸고 넘어지려고 일부러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BJ 방을 가더라도 까내리고자, 어떻게든 이 BJ 까내리고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채팅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형님께서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채팅 뭐 단어 좀 뭐 적당하게 뭐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형님에 대해 이제 여기 올라옵니다. 그러면 쥐가 뭔데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니는 뭔데 뭐 꺼져라 뭐 아무튼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공격 대상이 형님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제가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이러니까 이거 답이 없네 뭐 아무튼 이런 형태로 차원이 다르게 진짜 차원 다르게 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상대를 안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채팅 올라오면 그냥 안 좋은 말은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른 BJ들한테 가서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BJ분들도 그거 싹 다 무시하시거든요. 그냥 일일이 채팅 상대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내 근처 넘기면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형님 진짜 놀라실 겁니다. 나중에 아프리카 많이 들어오면. 물론 저는 막 그런 분들이 막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명한 분들 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꼭 정신 이상한 사람들 한 명씩 들어가지고 회방 놓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저요? 배터리 없어서 충전기 꼽았죠? 보조 배터리 저 배터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전기 꼽아 놓으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언제 다 썼지? 그래도 아프리카 TV에도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긴 해요. 그만큼 무엇보다 제가 아프리카 TV 그런데도 아프리카 TV를 현재 연동해서 하는 이유는 채팅창에 제일 활발하게 올라와 주는 게 저는 아프리카 TV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몇몇 소수분들만 제외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는 시청자 9명인데 채팅창이 봐봐요. 지금 거의 일시정지 상태잖아요. 아프리카 TV 시청자 9명이면 채팅창이 일시정지가 아니라 다 올라가기 바빠요.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랑 비교될 만큼. 그래서 저 아까 전에도 위에서 보셨으면 알다시피 아프리카 TV에서 들어오신 두 분이서 채팅 계속해서 막 계속 남기셨잖아요. 위로 올려보면은 이전 거 보시면은 쉴 틈 없이 그냥 채팅을 올리세요. 두 분만 들어도 아까 채팅창 계속 아프리카 TV로 떴었는데 근데 이게 9분, 10분, 20분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채팅창 진짜 난리 납니다. 따르르 올라갑니다. 유튜브 20명 들어와도 채팅창 거의 일시정지 상태예요. 한 두세 개 따라 올라왔다 일시정지 쫙 한참 했다. 두세 개 따라 올라왔다 일시정지 한참 했다. 그런 것들이고요. 전 그래서 좀 아프리카 TV 좀 시청자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유튜브 분들이 아프리카 TV로 넘어가서 들어와 주시길 바란다 이런 거 절대 안 바라고 아프리카 TV 원래 그쪽만 기본적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생방송 방송만 많이 보시던 분들이라 그래서 생방송에 댓글을 다들 많이 남기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물론 또 그것도 뭐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떤 날에는 10분 똑같이 10분 들어와도 지금처럼 조용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 들어오면은 또 활발하신 분들이 아프리카 TV에 좀 많아요. 그만큼 성격이 활발하고 남들한테 조금 티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방송 들어가서 네 채팅을 많이 남기시니까 유튜브는 생방송 들어가서 채팅 많이 남기는 어플보다는 유튜브에 편집된 동영상들 재밌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유튜브고 그게 아니죠.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청자가 많아져서 채팅창이 활발해지면 제가 사운드가 빌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유튜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가 정말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해주고 뭐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뭐라 해야 될까 나 뭔 말 하려고 했었는지 다시 기억이 안 나서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한데 무튼 유튜브 뭔 말 하려 했을까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유튜브가 그렇게 알고리즘에 얘 추천해 주는 거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다 안 오셨더라고요. 네. 누나가 네.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아.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저거 자기약 같은 경우는 와 봐도 다시 또 모르겠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책 보라고 네. 책한 두세 번만 읽으면은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네.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내용인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 책을 봐 그냥 책을. 네. 책을 한 세 번 읽어봐. 딱 세 번. 지금 거의 1회독 2010년도 거부터 보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1회독 다 해가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어제 하루 푹 쉬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약간 맑아진 기분도 들고 오늘부터 또 받으셔야지. 그리고 내일이 부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지. 네, 내일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희 점심쯤에 내려오셔서 저를 이제 시골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하셔가지고 내일 모르겠네. 네, 그래서 내일 갔다가 저희 시골에 갔다가 큰 거모댁이 또 마산 쪽에 있어서 거기서 뭐 자고 그 다음날 거기서 바로 부산은 가까우니까 바로 부산 갔다가 저녁에 최대한 빨리 올 수 있으면 토요일 날은 그래도 또 올 생각인데 토요일 날 결혼식이 네? 네, 그 결혼식이 11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뭐 점심 먹고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오면 네. 토요일 끝나겠네. 한 3시쯤엔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와서 3시간이라도 또 보면 또 그래도 나을 테니까 어제 했나? 어제 쉬었나 그냥? 어제는 좀 많이 그냥 그냥 놀았거든. 네 잠만 잤어요. 그래. 새벽에 술을 한 4시까지 그랬잖아. 네. 진짜 하루 종일 놀더라도 30분 해야 된다. 네. 진짜 아니 이거 그 좀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꾸준히 중요하다고. 네. 아무리 놀더라도 음. 그래도 최소한 10분 20분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많이 생각해야 돼. 네. 이게 꾸준히 놓치면 안 돼. 오케이? 네. 놀 때 놀아야 돼. 그러니까 충충 확 놀아야 되는데 네. 놀더라도 정신 잡고 그래도 한 10분 20분 봐야지 하면서 책은 펴야 된다고. 네. 그게 연습 훈련한다 훈련. 약간 훈련하는 게 훈련.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책 아예 안 들여다보고 이제는 됐죠. 이게 사람이 꾸준하게 되게 힘들어. 이게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또뭐 루즈해지고 뭐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마음을 잡고 하는 게 그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되면 이제 직장 다니서 솔직히 힘들잖아. 네. 회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네. 그럴 땐 더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네. 지금은 막 시간 막 되게 널널하지. 네. 근데 일할 때 공부해봐. 절대 공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놀 때 놀더라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봐주는 게 한번 그렇게 봐죠. 네. 근데 오늘은 왜 아무도 안 드셨지? 돈이 너무 늦게 오고 기석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누나가 확진자 이제 생활하니까 그런데 누나 검사 뜨면은 어차피 안 받아도 되니까 이참에 막 노시진 않으시겠지. 가서 하면 뭐안 되겠네. 아 이제 기한이 진짜 40일 남았고 최소한 이제 이번 주 안으로는 사실 아니지. 솔직히 3월 2일까지 끝나면 30일 안 남았어. 30일. 30 며칠 남았어? 33일. 33일 이제 한 2, 3일 안에 지금 자기약을 거의 이해도 34일까지 힘들긴 하다. 4일 안 계획을 좀 수정해. 어차피 네가 지금 네. 5를 계획했을 때 안 네. 됐지, 맞지? 네. 맞지, 제도 안 됐지. 이거를 계획 수정하면 돼. 수정해서 네. 다시 좀 맞춰가지고 음. 형도 되게 좀 못했단 말이야. 못했으니까 일요일날 몰아서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일요일 날 좀 또 게다가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면은 날린 날 생각 말고 공부해야지. 네. 시간 날 때마다 해야 알았지. 네.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꾸준한 놓치지 마. 이 공부를 했던 그 감을 잃으면 네.
다시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막 전화를 깨워주고 막 오락하는 게 그 이유가 네. 꾸준히 항상 절대 못 따라잡는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일은 진짜 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8시부터 아빠 오시기 전까지 좀 책 좀 보다가 점심쯤에 오시면은 시골 내려가면서 뭐 차에서 저보고 운전하라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아빠가 운전하시면 옆에서 그냥 잠깐 조금이라도 봐도 되는 거니까 시골 가고 나서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책 볼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도 한 6시까지 7시까지 하고 그리고 잠깐 보고 집에 가서 솔직히 자꾸 힘들지 않지? 네. 그전에 좀 올라가지고 좀 보고 알겠. 예를 들면 오늘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봤으면 내일은 15년도부터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면 다시 2014년 뭐 2012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더 바뀌게. 오늘 2010년 11, 12, 13 맞으면 내일은 11, 13, 14, 15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날은 14, 15 자기 몇 턱이야? 자기가 몇 턱입니까? 지금 10년, 11년, 12년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했고 그 뒤에 나머지는 2018, 19, 20, 21, 아니 19, 20, 21 이렇게 정해지는 아예 못 봤고 좀 맞던데. 되게 오늘 워크숍 중이게 아니 보고 왔어. 네, 지금 못 받는 사람 같아. 네, 그냥 네, 이거 10년부터 봤댔나? 네, 한 개는 진짜 30분만 잡아. 네, 맞지? 네. 30분 넘기지 뭐. 1회차만 한 개는 네. 그냥 쓰기 읽어. 아직 네가 해독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독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네, 이 풀이 말고 끝내야 돼 그냥.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풀이만 보고 끝내라고. 네, 풀이만 쭉 읽고 끝내라고. 그냥. 다 보고 그냥. 문점 싹 보고 싹 봐주고. 그러면 한 20초 이내로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네. 맞지? 그러니까 시간 한쪽을 그러니까 그냥 쓱 봐야 돼. 그냥 쓱 보는 게 더 중요해 지금은. 네, 풀이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구나. 이런 방식으로 맞아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없는 거 찾는 거니까. 네, 관계 없는 게 4번 패배이구나. 20과 관계 없는 게 이렇게 넘어가고. 진짜 막 그 유심 보지 마. 아니 그냥 막 이렇게 꼴 몰라하는 시간 안 걸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냥 이래독 풀이만 이래독 하고 가겠다. 원래는 이제 이 책이 나와져 있는 경우는 풀이만 딱 보면 되는데 풀이 이제 이건 책이 문제랑 같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로 눈에 갈 수밖에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 네, 차라리 그냥 풀이만 봐. 오늘만 풀이 보고 끝내겠다. 네. 약간 그런 마인드 오케이? 그러면 한 14년도부터 21년 21년 무조건 보겠다. 네, 네. 그렇게 하면은 한 14, 15, 14, 15 16, 17, 18, 19, 아, 20, 20 네, 4시간 한 회차도 30분 하면 몇 시간이야? 그래서 시간 30분. 근데 그거 있잖아 그 휴대폰 있잖아 네. 그 더블 휴대폰 네. 그거를 타이머. 이렇게 그 타이머를 켜놓고 있어 네. 이렇게 켜놓고 이거 비밀번호 이렇게 이렇게 딱 켜놓고 있어 저희 그 본폰이 다 올 거 아니야 네. 중요한 연락들 이거 딱 켜놓고 여기 뭐, 켜놓고 여기 시작합니다. 하고 기록하고 보안 기록. 네. 명 끝났다고 보안 기록 하는 거고. 아니면 한 회차 시간을 적으면 되죠. 그러면 한 회차에 네. 3회차니까 한 회차나 10분 정도 하면 되겠지. 네.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면 오히려 이게 안 좋아. 세 번은 그냥 두세 번은 그냥 1년 다 생각해. 풀이만. 네.
풀만 쭉 이른다. 풀려고 하는 순간 바로 10분 작업. 이게 맞아요. 풀고자 하는 딱 마음 딱든 순간 바로 그냥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버리거든. 그러면은 태도가한테 엄청 오래 걸려. 그거는 이게 내가 그래서 일단 친밀감 따진다. 진짜 이거 그냥 네가 책하고 친밀감 따는다 생각해 그냥. 자기하고 오면 내가 친해지겠다. 오케이? 그런 마인드. 그러면은 그런 많이 산출돼 있어. 그냥 풀이만 읽어. 한 문제. 화장실 갔다 오고 바로 이제 시작을